본 작품의 주인공인 마에바라 케이이치. 어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집 밖에는 케이이치의 반 친구인 류구 레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レナが来るまでずーっと待ってる。いつまでも。 존나 부럽네요. 케이이치가 살고 있는 마을은 히나미자와라고 불리는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수도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두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히나미자와가 시골이다 보니 아이들이 놀만한 컨텐츠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곧잘 친구들끼리 놓여서 함께 놀곤 합니다. ケイちゃんは人を乗せるのがうまいわ。僕たちも頑張らないとみんな食べられてなくなってしまうです。そうだね。よし、おじさんたちも参戦と行くかな。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레나와 케이이치. 레나가 잠시 어디 들렸다 가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은 바로 대형 쓰레기 처리장. 레나는 취미로 항상 여기서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케이이치는 레나가 물건을 찾는 동안 근처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타나 말을 건넵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은 토비타케 지로, 프리랜서로 카메라맨을 하고 있습니다. 히나미자와에는 멋진 풍경이 많아 촬영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지로는 케이이치 보고 레나는 저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케이이치는 귀찮았던 건지 토막나버린 시체라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며 상당히 뜬금없는 농담을 건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급진지해지는 지로. 그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다며 맞장구를 칩니다. 진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갑분싸가 되어버린 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레나가 돌아와서 이야기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지로가 돌아간 후 레나에게도 방금 들은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その工事現場でさ、何か起きなかったか？例えば事故とか事件。知らない。 갑자기 지려버릴 것 같은 정색을 하며 모르겠다는 레나의 반응에 케이이치의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레나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다음날 케이이치는 학교를 마치고 이번에도 쓰레기 처리장에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레나가 혼자서 골동품 찾기를 하고 있네요. お前、これを一人で何とかするつもりだったのか？ 레나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는데 꺼내기가 힘들어서 케이이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케이이치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켄타군 인형을 꺼내주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나가 집에서 도구를 가져오겠다며 케이이치 보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케이이치는 잠시 앉아서 기다리다 바로 옆에 있는 잡지를 발견합니다. 그 잡지에 적힌 내용은 다름 아닌 히나미자와 토막 살인 사건. 역시 이 마을에는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레나. 케이이치에게 다가가서 犯人たちは被害者をナタやツルハシでめった打ちにして惨殺。遺体を斧で6つに切断。 그냥 도끼를 건네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도끼를 건네주려는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도구도 구했으니 무사히 켄타쿤 인형을 꺼내서 레나의 집에 실어다 줍니다. じゃあレナの家に運ぼうぜ。暗くなるとまずいからな。そうだね。 다음날 학교에서 복도를 걷던 도중 선생님한테 호출을 받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찾아와서 케이이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오오이시라는 남자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합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오이시의 차에 탑승한 케이이치. 다짜고짜 케이이치에게 토미타케 지로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케이이치는 그걸 보고 토미타케 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오오이시는 이 남자가 전날 밤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오이시는 히나미자와의 오야시로님의 천벌이라는 사건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나미자와에는 매년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일어난 댐 공사장 토막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매년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항상 같은 날짜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 행방불명 사건도 마을 사람들은 천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한해서는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오이시는 천벌 따위를 믿지 않는 외부 사람인 케이이치에게 수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히 케이이치의 주변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말해선 안 된다고 하네요. 뭔가 탐탁치 않았지만 일단은 납득하는 케이이치. 다음날 학교에서 끝난 후 레나와 케이이치는 또 둘이서 하교를 합니다. 전날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레나에게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다는 레나의 대답에 정색하고 소리치는 케이이치. 레나는 이번에도 급정색 모드에 돌입합니다.
케이치야말로 숨기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쓰레기 처리장에서 무언가를 뒤에 숨겼던 것, 부활동을 쉰다고 하고 오이시와 뒤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 레나는 모두 보고 있었고 케이치야말로 뭘 숨기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知らない人がなんでケイチ君に用があるの？俺が知りたいよ。じゃあ何の話をしていたの？みんなとは関係ない話だよ。 오, 존나 무서워. 케이치가 숨기는 게 있듯이 레나도 숨기는 일이 있다며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생각에 잠긴 케이치. 갑자기 전화가 울려 받으러 갔더니 이전에 만났던 오이시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케이치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오이시는 류구 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나는 히나미자와의 전화가 오기 전에 도시에 다니던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학교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깨고 다녔기 때문이라며 정신 관련 질환으로 처방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레나는 정신과 상담에서 오야시로라는 신이 밤마다 찾아온다고 말했다 합니다. 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아버지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문을 열어주니 아버지가 2인분의 찻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고 케이치가 묻자 아까 전에 레나가 왔던 걸 봤다고 이걸 갖다 주러 왔다고 합니다. ごまかさなくてもいいぞ。さっきレナちゃんが遊びに来てたじゃないか。 그걸 듣고 소름이 돋은 케이치. 레나는 바로 아까 전에 집에 찾아왔었고 케이치가 전화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꾸게 된 케이치. 레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점점 강해집니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한 케이치.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레나를 보고 이질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기운이 없는 케이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부모님 둘은 도시 쪽에 일이 있어서 잠시 마을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나 돌아올 것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밥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何のこと？もうすぐお夕飯を作りに来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しら。だから誰が？決まってるでしょ。レナちゃんよ。 사망 플래그 뜰 확률 2만%.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가는 케이치. 레나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조차도 소름 돋게 들립니다. 계속해서 갈등하는 케이치. 하지만 친구인 레나를 믿고 문을 열어주기로 합니다. 케이치의 집에 돌아온 레나.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케이치는 느긋하게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가져온 짐을 풀고 정리를 시작하는 레나. 그런데 가져온 짐들이 도저히 요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케이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레나에게 이전 일로 사과할 게 있다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레나의 상태가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오야시로의 천벌인가라며 혼자서 무언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치카를 꺼내서 케이치에게 다가가는 레나.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경계하는 케이치. 곧바로 영문도 알 수 없는 채 사륙전이 벌어집니다. 케이치는 레나를 밀쳐서 쓰러뜨리고 끝난 건가 싶었지만 레나가 곧바로 일어나 케이치에게 칼을 찌르며 형세가 역전됩니다. 계속해서 케이치를 죽일 기세로 칼로 난도질하는 레나. 케이치도 있는 힘껏 계속 저항을 하지만 그대로 의식이 흐려집니다. 집은 온통 피투성이로 더럽혀지고 케이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의 침대에서 누워있는 케이치. 옆에서 경찰인 오이시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묻는 오이시. 하지만 케이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통곡하며 대답을 거부합니다. 다음날 친구인 미온이 찾아옵니다. 미온은 케이치가 쓰러진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레나는 현재 행방불명이며 평소에 함께 놀던 리카와 사토코도 집에서 사체로 발견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흉기는 케이치 때와 똑같은 시칼이었다고 하며 목을 몇 번이나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은 케이치. 하지만 곧바로 검진 시간으로 간호사가 찾아와 할 수 없이 미호는 돌아갑니다. 간호사는 케이치에게 검진 전에 확인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首が痒くなったりとかはありませんか? 이렇게 쓰르라미 울적의 업, 오니다마시 편이 끝나게 됩니다. 쓰르라미 울적의 업은
2020년 4분기 신작으로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은 동인 게임으로 장르는 미스테리, 호러, 서스펜스 정도인 것 같아요. 이야기는 주인공 마에바라 케이치를 중심으로 히나미 자오라는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곧바로 배드엔딩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그리고 배드엔딩으로 단편이 끝나면 다시 과거로 루프해서 스토리 전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스르라미 울적의 시리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 현재 나온 업 전에도 스르라미 울적의 해, 그 외에도 다양한 OVA가 존재합니다. 방영한 지는 좀 오래돼서 지금 보면 작화가 좀 아쉽긴 하지만 원작을 모르는 시점에서 저는 꽤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1화를 봤을 때는 기존 애니메이션의 리메이크 버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보다가 완전히 새로운 오리지널 시나리오임을 확인했습니다. 리메이크판이 아닌 오리지널 후속작이기 때문에 기존 스토리나 전개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작이라도 제작진들은 오히려 이 애니를 통해 새로 보는 분들이 과거의 스르라미 작품도 봐주길 원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작화 자체가 굉장히 귀염귀염해서 이걸로 그 절망적인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한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전 작품보다는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괜찮게 본 것 같아요. 완결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 트리 아니메였습니다.